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. 단체장 선거에서 이렇게 경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? 이를 반영하듯 영광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주간정치, 오늘은 광주학교 교장을 맡고 계시는 송갑석 전 의원 모시고 이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영광은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라고 합니다. 43.06%예요. 이 후보마다 자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세를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영광, 곡성 두 군데 다 40%가 넘었죠. 네. 그중에서 영광은 사전투표율,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. 보통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 대로, 네. 높으면 높은 대로 각 후보나 정당은 유불리를 판단을 하죠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만큼 영광의 선거가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네네. 바로 이 높은 투표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언론에 마지막 공표되는 한 두 번, 세 번 정도의 여론조사에서도 세 개 당이 민주당, 혁신당, 그다음에 진보당 아주 팽팽하지 않았습니까?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높은 투표율로 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뜨거운 야권 쟁탈전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정권 심판론, 네. 그다음에 인물론, 네. 그다음에 호남의 대안정치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막판 변수는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지금 영광 국민들, 영광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본인들의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된 건 처음 봤을 겁니다. 네, 그리고 대통령 선거보다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. 뉴스에서나 봤었던 중앙 정치의 많은 인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. 네. 이 영광에. 항상 특히나 지방선거에서는 막판에는 선거법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선거에서는 더 무리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는데 이러한 선거법 문제가 막판에 변수로 작용될 수 있고요. 워낙 네네. 과열되고 치열하다 보니까. 네. 그리고 실제로 43.6%라고 하는 사전투표 속에서 네. 우리가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 그 어떤 투표의 결과가 사전투표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열기가 뜨거웠던 것만큼 결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칫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항상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후폭풍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희 영광 곡성 선거뿐만이 아니라 특히 부산의 금정 선거까지 네. 있는 것 아닙니까? 부산 금정 선거 같은 경우는 현재 한동훈 대표,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신임의 문제가 결국 정치적 신임이죠. 신임의 문제가 그 선거의 성패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영광이 됐건 곡성이 됐건 한 군데라도 민주당이 놓치게 되면 네. 어쨌든 민주당의 텃밭이고 민주당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호남에서 그동안 민주당 우위로 민주당 거의 독점적으로 해왔었는데 그 구도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2년 후에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호남 선거 또 부산 선거 이것은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부산 선거를 말씀을 하셨을 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임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재보선이 끝나고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독대 예정돼 있는데 오늘 한 대표 계속 연이어서 공개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연이어서 쏟아내고 있고 또 인적 쇄신 이야기까지 꺼냈단 말입니다. 네. 어떤 여기에는 포석이 깔려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연일 발표되는 국정지지도 20%대로 지금 고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동조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보수층에서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.
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건 동아일보건 보수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현재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김건희 여사 문제죠. 네. 근데 한동훈 대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두 부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네. 독대를 한들 제대로 문제가 풀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당내 계파 갈등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여권을 보면 굉장히 분당이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정도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국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여기서 실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, 납득할 만한 의혹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가도 참 궁금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결국 이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.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풀릴 문제입니까? 김건희 여사가 근신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요? 결국 김건희 여사의 사법적인 어떤 처리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. 네.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든지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면 그 정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은 대통령이 내 아내니까 뭐 이런 심정으로 감싸고 가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송갑석 전 의원이셨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